제 이름은 안드레아 김입니다. 세계은행 시니어 리스크 분석가로 일하면서 매일 숫자와 그래프 사이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분석 모델에서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나라, 한국이 세계 경제의 심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심장이 뛰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과 그 과정에서 찾은 잊고 있던 제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이건 그냥 오류예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워싱턴 DC 세계은행 본부 회의실에서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전 세계 공급망 리스크 분석 모델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거든요. 특정 변수가 예측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이 데이터 포인트는 어디서 온 거지? 상사인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요. 반도체 관련 부품인데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아마 일시적인 변동이겠죠.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수긍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모델에서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한국 게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왔지만 저에게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조그만 반도였죠.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보는데 다시 그 이상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겠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혼잣말을 했지만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돌려보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변수를 제외하니 모델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작은 나라의 작은 변수가 어떻게 이런 영향을? 퇴근 시간이 지나도 저는 계속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워싱턴 DC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대형 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국제개발부서장이 물었습니다. 건설 장비용 특수 부품 공급이 끊겼습니다. 현장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 부품 원산지가 어디죠? 한국입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제 제가 발견한 그 이상치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비슷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브라질의 수력발전소 건설 중단, 인도네시아 통신망 확장 계획 연기, 독일 자동차 공장 생산 차질.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한국산 부품이었죠. 점심시간, 제 컴퓨터 앞에 앉아 샐러드를 먹으며 이 사건들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고처럼 보이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동료 제니퍼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상해. 전 세계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한 나라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 어느 나라인데? 한국이요. 제니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농담해. 그 작은 나라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그 말투가 갑자기 거슬렸죠. 하지만 솔직히 저도 얼마 전까지 똑같은 생각이었으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업무 시간 이후와 주말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세계 경제의 핵심 부분마다 존재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특수화학 물질, 심지어 의료 장비까지. 한국 기업들은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숨겨진 제국 같아요. 노트북에 적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조사를 눈치챘는지 상사인 마이클이 제 업무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아, 한국 관련 데이터는 더 이상 분석할 필요 없어. 다른 지역에 집중하도록. 의아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따랐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몰래 작업을 계속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세계은행 내부 서버에서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 한국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의 존재감을 지우고 있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죠. 그리고 예상대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휴가를 내겠습니다. 마이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막을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기술의 숨결.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세계은행의 글로벌 리스크 평가를 위한 인터뷰였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죠. 고층 빌딩 회의실에서 저는 장세호 전략기획부사장을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50대 남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김 분석가님, 먼 길 오셨습니다. 장세호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방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지만 곧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세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잘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전형적인 겸손한 답변이었지만 그 뒤에 숨은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한국 부품 공급 중단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요. 장세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 분석가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미국이나 유럽은 영향력이라고 부르고 한국이 같은 일을 하면 문제라고 부르죠?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세호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공급망의 심장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죽는 그런 존재죠.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계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세계를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묘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엔지니어였지. 왜 갑자기? 혹시 아빠 물건들 중에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하실에 아빠 상자가 있어.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거야. 주말에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먼지 쌓인 골판지 상자를 꺼내 열었더니 낡은 노트들, 도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죠. 아빠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1세대 엔지니어였죠. 노트에는 세밀한 설계도와 함께 꿈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하다. 우리의 칩이 언젠가 세계를 움직일 것이다. 사진 한 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젊은 아빠가 다른 엔지니어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그중 한 명은 장세호였습니다.
놀라움에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뒷면에는 날짜와 메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칩 개발팀, 1985년. 이것이 시작이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빠는 한국이 세계 기술 강국이 되는 씨앗을 심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유산을 가진 딸이었죠. 하지만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빠의 자료들을 읽으며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핵심 기술들이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요. 한국의 힘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결과였죠. 세계은행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혁명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였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단 일주일만 공급을 중단해도 세계 경제의 22%가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조용한 초강대국이었죠. 임원진 앞에서 발표할 때 저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기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은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김 분석가, 과장이 심합니다. 한국은 중요하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마이클의 말이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동조했죠. 저는 데이터를 보여주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박진호입니다. 유엔 개발계획 부국장이죠.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차분한 표정의 60대 한국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김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사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박진호는 앞으로 나와 자신의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특허 보유량,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기술 목록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숨겨진 강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제 데이터가 옳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더 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조용히 힘을 키워왔을까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의 연단에 섰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조용한 엔진 세계 지도를 바꾼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리더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알려지지 않은 강국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숨겨진 강국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로봇 기술, 의료 장비, 심지어 문화 콘텐츠까지. 한국은 눈에 띄지 않게 세계의 필수 요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독특합니다. 그들은 화려함보다 필수성을 선택했습니다. 주목받기보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을요. 청중들의 표정이 충격에서 경외로 바뀌어갔습니다. 특히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줬을 때죠. 한국의 특정 부품 생산이 일주일만 중단되어도 얼마나 많은 산업이 마비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조용히 일어나는지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의 심장은 한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조용한 엔진이라는 표현은 한국을 지칭하는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죠. 무대 아래에서 장세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발표 이후 저는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한국인 정체성을 무시해왔습니다. 사실 부끄럽게 여기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뿌리는 사실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것을요. 인터뷰가 끝난 후 장세호가 찾아왔습니다. 당신 아버지 김정은 씨는 위대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건 그분과 같은 1세대 개척자들 덕분이죠. 장세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장세호, 그리고 다른 엔지니어들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혁명을 시작한다.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 미국으로 돌아와 저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공원 묘지에서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알았어요. 한국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아빠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코리아, 흐름을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넘어 문화, 기술, 외교에 이르는 총체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었죠. 제 책상 위에는 이제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처음 발견했던 이상한 데이터 포인트를 프린트한 종이가 있습니다. 그 작은 변수가 저의 인생을 바꾸었고,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합니다. 조용함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를요. 무엇보다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장 조용히 움직입니다. 한국처럼요.